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아, 잘하시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미선, 아름다우면서 착한 우리 이미선 아나운서와 함께 한의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엔 아나운서 이미선입니다. 오늘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박사님?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은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많은 질환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미선 아나운서는 건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걱정되나요? 비만이요. 아, 비만. 연관은 있어요. 비만하고도 오늘 이 내용이.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주변에 우리가 비만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 비만한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올 수 있는 당뇨 있잖아요. 당뇨 때문에 고생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많이 있나요? 자연스럽게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집안에 당뇨가 없어요? 네, 친정 이것 쪽에 안 계세요. 야, 굉장히 그 특이한 그 유전자를 타고나신 네. 좋은 유전자를 타셨네.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적으로 뭐 한 750만이다. 내지는 전당뇨까지 합치면 뭐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학자들은 160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른데, 전당뇨 수치를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조선, 이씨가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씨 집안이 당뇨의 유전자가 많아요. 그쪽의 집안에서는 왕조들이 보면 당뇨로 고생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당뇨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과거 역사 속에서 당뇨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역사 속 당뇨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네. 사실 당뇨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성인병의 대표 질환이고, 그렇죠. 또 네.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부자병이라고 맞아요, 했다고도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당뇨는 왜 그러냐면 이제 생활 습관, 네.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많고 이런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이기 때문에 일단 보면 많이 먹어요. 당뇨.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먹을 게 부족했던 과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보통 부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쌈밥 많이 먹고 막 이러다 보니 운동도 부족하게 해서 이제 생긴 병이라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두 가지인데, 당뇨가 부자병이고 통풍도 보면 쌀밥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부자병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당뇨라는 질병이 기록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제 우선 애국에 보면 경우를 보면요, 기원전에요, 1500년 전에 이집트 파필루스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소변이 많이 나오는 병이다. 이게 이제 당뇨거든요. 그다음 고대 이제 인도의 이제 시집에 보면요, 꿀소변. 소변이 그래 꿀처럼 이렇게 단 소변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당뇨로 추출할 수가 있고, 이제 당뇨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는. 네.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당뇨와 고혈당증은 이제 그러니까 당이 많은 소변을 본다든가 혈당이 많은 걸 이형당뇨라고 하고요.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게 되면은 혈당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형당뇨라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이형당뇨병은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누구나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소변에서 포도당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혈액에서 또 혈당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높아지죠. 설탕 많이 먹고 하니까. 그래서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당뇨병으로 지금 진단을 받고 있고요. 당뇨라든가 고혈당증은 당뇨약을 처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대한당뇨병 학회에 따르면요, 이형 당뇨병으로 진찰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 중 25%가 한 5년 이내에 1형 당뇨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 있는 사람이 이제 약을 먹으면서 한 60%가 10년 이내로 1형 당뇨병으로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혈당이 높다든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았던 사람인데 당뇨약을 복용하고 나서 진짜 당뇨병 환자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혈당 환자들의 약 5, 6%는 1년 만에 1형 당뇨로 변하면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심각한 환자가 되거든요. 악화되기 때문에 당뇨를 조심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 치료약을 먹었는데 진짜 당뇨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는 1형 당뇨,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거나 분비가 적은 2형 당뇨. 저 같은 일반인이 좀 듣기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정확하게 있으실까요? 이해하시네.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게 1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혈당이나 요당이 높은 거는 당뇨 환자가 아닌데, 잠깐 알고 한의학에서는 이걸 나누어요. 당뇨, 소변에 당이 많은 걸 당뇨, 혈액에 당이 많은 거를 고혈당증,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걸 당뇨병이라고 구분하는데요. 소변에서 포도당이 섞여 나온 걸 당뇨고, 혈액에 많은 걸 고혈당증이고, 췌장이 망가진 걸 고혈당으로 보는데요. 혈액에 당이 많은 혈당 환자나 소변에 당이 나오는 요당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한 95에서 98%인데, 이런 환자가 양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인슐린의 분비를 전혀 못하는 그런 1형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1형 당뇨 환자는 처음부터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위해서 나름 조사를 했더니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해 왔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한의학에서 당뇨를 어떤 병으로 보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최고의 경전인 우리 황제내견 기록이 있는데요. 당뇨를 뭐라 표현하냐면 소갈증이다. 소갈증? 네, 소갈증이라 하는데, 소갈증은 세 가지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상소라 해서 물을 많이 먹는 당뇨가 있어요. 계속. 두 번째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는 당뇨가 있고, 중소라 그래요. 상소, 중소, 하소는 소변을 많이 보는, 자주 보는 사람을 하소라 그러는데, 이 소갈증이라는 것은 현대 기준으로 요당이 하소증이에요. 요당. 당뇨를 일으키는 병의 원인은 이렇게 많이 달라요. 어째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고 많이 보면 10가지 넘게 있기 때문에 당뇨라는 소갈증의 증상은 당뇨의 증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물을 많이 마셔요. 당뇨 환자들은.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물을 많이 먹는 사람, 심폐 쪽에 뭔가 있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중소, 비위 쪽에 뭔가 이상이 와서 당이 올 수가 있고, 소변을 자꾸 보는 사람, 하소, 그 다음에 살이 빠져요. 왜냐하니까 당이 빠져나가니까. 많이 먹어도. 예, 많이 먹어도, 뭐 음식을 많이 먹고 계속 배가 고프다 그러고, 물을 먹어도 계속 구갈이 생긴다 그러고, 소변을 자꾸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양이 이제 조직이나 세포나 기관으로 못 들어가니까 살이 빠지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식하고 비만하고 이렇게 음식과 이렇게 관련돼 있고요. 위에 기록만 봐도 이제 부자병이라는 게 기원전부터 옛날부터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한 역사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세종대왕께서도 당뇨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미선 아나운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그 이시 집안에서는 당뇨가 뭐 가족력 같아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왕이다 보니까 우선은 당뇨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왕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결제이 되고 막 일이 많고, 두 번째 먹을 것이 풍족하죠.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사내 진미, 또 이 세종대왕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고기 좀 그만 먹어라, 태를 뭐라 해요. 네. 그 다음에요, 운동을 안 했어요. 세종대왕이 다 잘했는데 책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래 태종이 제발 나와서 운동도 하고 내지는 사냥도 하러 다니자 걱정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하지잖아요. 거기 당뇨, 소갈증이 생겨서 당뇨로 굉장히 고생합니다. 조선실록을 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뇨 고생할 때. 먼저 이제 세종대왕 원년 10월 19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지만 몸이 비중하니 가끔 밖에서 놀기도 해야 하므로 사냥을 함께하면서 무사를 강습하려 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세종의 아버지이자 이제 선왕인 태종께서 세종대왕이 너무 비만했기 때문에 걱정했던 기록된 거. 또 이제 세종 13년에 8월 18일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0세 이전에 매던 띠가 모두 헐거워져 이것으로도 허리둘레가 줄어든 것을 알겠다. 예,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조금 전에 당뇨 증상 중 하나인 자꾸 야유에 가는 거죠. 야유에 가는 증상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종 20년 기록에는 더 구체적인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는 병이 있고 또 등에 부종을 앓는 병이 있는데 두 질환에 걸린 것이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렇죠. 이제 부종이라든가 뭐 입이 마른다는 하잖아요. 세종대왕께서는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비만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오랜 시간
당뇨를 알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합병증, 가장 많은 합병증이 있는 분이 세종대왕일 정도로 고생하셨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듣기로는 세종대왕께서 시력도 그렇죠,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암병 때문에, 안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명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밤늦게까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임금입니다. 그렇게 큰 임금이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안구질환 영향을 미쳐서 안으로 굉장히 고생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최고의 의술로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경에도 나왔듯이 한 3000년 전부터 연구를 당뇨를 많이 해왔어요. 또 임금이 병이 걸리니까 또 집중 연구를 하게 됐죠. 동의보감이라든가 고수의 당뇨병의 치료는요, 타고난 이래 장기가 있어요. 뭐 심장이 약하다, 폐가 약하다, 콩팥 이런 기능을 보강해주고, 심폐가 약하니까 이제 우리가 물을 많이 먹고, 콩팥이 약하니까 자꾸 소변을 보거든요. 비위가 약하니까 자꾸 음식을 먹으려 하거든요. 그걸 보강해주고, 그다음 체온을 높여야 돼요. 체온을 높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당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병의 정상에 맞게, 이 사람이 어느 원인으로 왔는가 맞게 이제 당뇨병의 원인을 사람마다 다 달리 처방을 했죠. 맞게 이제 치료하는 게 원칙을 하고요. 상소증, 아까 이야기한 입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심폐, 심장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열이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심폐 열을 내리면서 보강해주면 치료가 잘 되고요. 중소증은 비위가 약해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혈액하고 진액이 소모되어서 다식증이 생기거든요. 비장의 열을 끓일 때 보강을 하면서 하게 되면 한약으로 침뜸류로 치료를 했고요. 하소증은 신장하고 소장, 대장이 약해져서 단열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신장하고 방광, 소장, 대장을 보호하는 한약과 침과 뜸 이런 거로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화형이라 해서 몸이 약해지면 당뇨가 와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은 기혈을 보강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기운을 채우고 약해진 장기를 보강하면서 침뜸 약으로 하게 되면 치료를 해왔습니다. 네, 3000년부터 한의학에서 당뇨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하니 참 놀라운데요. 혹시 고대 서양의학에서도 당뇨에 관한 이런 기록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놀랍게도 서양의학에서도 당뇨에 대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저기를 내린 것이 17세기 이후이니까 지금 의학이 한 300년 조금 넘었죠. 서양의학은 이제 해부학적인 이렇게 접근으로 들어오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췌장에서 하나의 인슐린의 분비가 되면서 이것이 혈당이 높게 되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가 돼서 이걸 갖다 세포로 이어져 갖고 인체를 유지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게 되면 이제 혈당을 낮추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거든. 무조건 원인에 관계없이. 그 혈당을 낮추는 치료이다 보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되고 당만 조절하다 보니까 평생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를 그럼 약 없이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앞서 세종대왕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이제 이미선 아나운서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당대 최고의 한의사인 의원들이 좋은 이제 당약을 올리고 치료법으로 관리를 해도 당뇨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습관을 개선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음식 이런 게 안 되다 보니, 이 말은 우리가 세종대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약으로 안 되게 습관병이다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 에너지 관리라 그래요. 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과로를 줄여야 돼요. 너무 막 잠 못 자고 막 늦게까지 일하고 하면서 육체 과로가 쌓이게 되면 또 그게 몸에 부담을 주고, 그 다음에는 식습관. 음식을 야식, 과식하지 말고 간식도 줄이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온 관리라든가 피 관리, 피 해독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먹고 합병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병이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법이 있더라도 스스로가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본인의 병은 본인이 고친다. 뭐로? 생활 습관으로 고친다는 이런 의지 없이는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모든 병 치료에는 왕도가 없고요. 본인이 병은 본인이 고치는 생활 습관을 개선, 이 방법이 역사적인 우리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열쇠 같습니다. 약 없이 맞습니다. 치료할 수 네. 있는. 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인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좋은 치료 의사가 자연치유력이라는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고 치료 의사라고 말했는데요. 본인이 습관을 개선하고 자연치유력을 활용하게 되면요. 당뇨병 물론이고요. 고혈압, 고지혈, 치매, 암 등도 스스로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질병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건강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이 되었습니다. 자,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